이 분리배출 관련한 퀴즈 몇 가지 OX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깨진 유리병 분리배출 시 유리병류에 버려야 한다.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연간 10억 개 판매되는 즉석밥 용기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해야 된다.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분리배출하실 때 우유팩을 종이로 분리배출한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멸균팩 하단에 보시면 빨대 PP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적혀 있죠. 이 재활용 어려움 표시는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라는 의미이다. 정말 헷갈리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부들께서 이 분리배출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이 서울대 박사학위 따기보다도 어렵다, 이런 말씀들까지 제가 이 인터넷 포털 그리고 맘카페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봤더니 멸균팩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장관님 혹시 댁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직접 하십니까? 네. 직접 하시는 건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분리배출 관련한 퀴즈 몇 가지 OX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깨진 유리병 분리배출 시 유리병류에 버려야 한다. 네, 옵니까 X입니까? 저는 일반 쓰레기에 버리고 있습니다. 네, 신문지에 싸서 불연 종량제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죠.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연간 10억 개 판매되는 즉석밥 용기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해야 된다. 저는 현재 그렇게 플라스틱 밥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 아더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사실 무슨 표기인지 굉장히 소비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재활용이 잘 안 된다고 해요.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 분리배출하실 때 우유팩은 종이로 분리배출한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게 잘못됐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환경부 기준은 종이팩으로 따로 분리배출해야 되는데 잘 안 지켜지고 있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멸균팩 하단에 보시면 빨대 PP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적혀 있죠. 이 재활용 어려움 표시는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라는 의미이다. 그건 아니고 멸균팩은 별도로 다시 재활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이제 원래 원칙인데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환경부 기준으로는 이 종이팩으로 분리배출하도록 현재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국의 공동주택 중에서 이 멸균팩이나 일반 팩 분리배출 수거함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없습니다. 네, 저희 아파트도 없습니다. 네. 이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 재활용이 4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재활용 우수, 보통 이렇게 나다 어려움이라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 용이성이 어렵죠. 어렵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보실 때는 재활용 어려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종량제 쓰레기통에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헷갈리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부들께서 이 분리배출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이 서울대 박사학위 따기보다도 어렵다, 이런 말씀들까지 합니다. 제가 이 인터넷 포털 그리고 맘카페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봤더니 멸균팩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답들을 보니까 정답도 꽤 있습니다. 근데 오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라, 이런 오답들이 많은데요. 이 종이팩 재활용률 현재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라고. 네. 일반 팩과 멸균팩을 합친 전체 종이팩은 13%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멸균팩은 불과 2%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멸균팩 수거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포장재 기재된 앞 페이지 보시면 이 재활용 어려움 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포장재 재질이 재활용 용이성이 낮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헷갈리게 표기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 팩과 멸균팩을 아예 별도로 분리수거하는 시범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되어 있죠? 안 하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중단되어 있죠.
혹시 포기하신 겁니까? 이번에 안 하는 걸 알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원의 효율적 이용, 또 폐기물 발생 억제, 폐기물 순환 이용 촉진은 환경부의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멸균팩 사용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순환 이용 포기하고 있다. 게다가 저런 표기까지 행정마저 낙제점 수준이다. 이런 판단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재활용 용이성 표기 개선 방안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그 말씀하신 용어는 조금 더 재활용이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좀 바꿔서 재활용 어려움. 네네. 종감 전까지 그러면 저희 의원실에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멸균팩 재활용 2%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지금 PPT를 보시면 지난 10년간 종이팩 발생은 굉장히 출고량이 굉장히 계속해서 늘어왔는데 재활용률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종이팩 안에 있는 멸균팩의 출고량도 거의 2배로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환경부에 이 멸균팩 재활용 단계별 검토 의견 물어봤는데 답변이 어떻게 이렇게 왔어요. 한마디로 종이팩 분리수거 저희가 고민했는데 답이 없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포기를 하면 안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유럽 국가에서는 거의 종이팩 재활용률이 대부분 70%에서 80%대입니다. 특히 벨기에는 멸균팩 재활용률이 99%예요. 전부 다 수거 시스템 구축하고 있고 이 재활용품으로 황색 핸드타올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로도 쓴다고 해요. 물론 환경부가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담금 단가도 올리고 여러 가지 노력들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제대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이 멸균팩 재활용 업체들, 이 제지사들이 지금 조업 중단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군데나 올해 아예 사용 중단, 조업 중단을 한 상황이에요. 이 환경부에서 계속해서 재활용 용도가 한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이 재활용 용품을 가지고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됩니다. 종이 박스, 골판지 아시잖아요. 이 네. 골판지가 대부분 이제 펄프를 원료로 쓰는데 미국에서 수입하는 폐 골판지를 연간 약 한 24만 톤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일부 전문가들께서는 이 멸균팩 같은 경우에는 이 골판지를 만드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특성이 폐골판지보다 네, 1분 내에 정리하세요. 네.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집마다 다 하는 게 어려우면 일단 그걸 다 배출하는 데부터라도 먼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환경부에서는 10월 달에 이 대전 지역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 50개와 협약을 맺어서 분리 업체가 가고 이걸 제지사에다가 넘겨가지고 재활용을 좀 해보겠다 이런 시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뭐 잘 하셨는데 스케일이 너무 작다 네. 이런 부분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멸균팩의 약 25% 정도는 카페 등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68%가 가정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최소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들하고 환경부가 직접 좀 업무 제휴를 좀 맺고 시범 사업을 그 정도 규모로는 좀 확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멸균팩 재활용 용도도 건축 자재 쪽으로 좀 확대하는 연구 용역 같은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장관께서 또 가지고 계신 멸균팩 재활용 개선 방안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면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중간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네, 위원님께서 좋은 방향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 포함해서 저희가 답변을 마련해서 종감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